그리고 저희가 국감 이야기 중요하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네. 이번 국감은 김현지 국감이 될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니까 이재명의 그녀 김현지를 지금 국감에 나오니 많이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김영진 같은 친명 의원들조차 아니 총무비서관 당연히 나와야지 하니까 이재명이 이제 오늘 이런 꼼수를 썼습니다. 김현지를요. 네. 갑자기 총무비서관에서 부속실장으로 이동시켜버렸어요. 아니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밖에 안 됐는데 예. 이 안에서 이런 이 회전문 인사를 한다는 건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국감 내보내기 싫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 김현지에 집중해라. 김현지 하나만 국감장에 끌고 나와도 성공이다. 네. 제가 그렇게 지금 몇 번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현지가 결국 국감에 나오겠다고 했어요. 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좌파 것들이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생각해도 나가면 사고 터진다. 김현지를 국감장에 내보낼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판단에는 좌파 것들이 뭘 알겠어요. 네. 좌파 것들 중에도 김현지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냐면 워낙 베일에 쌓여있는 인물이라서. 그러니까 김현지를 정말 수족처럼 부리는 게 이재명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이가 김현지가 국감에 나가게 됐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 완전히 뒤집어졌을 거예요. 그게 유엔 가 있는 기간 시점상 아마 비슷할 텐데 네, 네. 아마 완전히 뒤집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김현지를 국감장에 내보낸다고 야 어떤 것들이야 하고 아마 완전히 뒤집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 것들이 뭔가 수습은 해야 되겠고 내보낸다고 했는데 무작정 안 내보낸다고 해갖고서는 지금 계속해서 공격의 표적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안 나가도 되는 자리로 잽싸게 바꿨어요. 이게 부속실장인데 그러면서 김현지가 오늘 한 말이 뭐냐, 여야가 합의하면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겨도 여야가 합의하면 나가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민주당 보고 합의하지 말란 뜻이잖아요. 그렇지. 네. 이렇게 해서 싹 빠져나가는데 자 여러분, 김현지가 그 정도로 정말 세요. 내가 보기에는 김혜경이보다도 김현지가 더 센 것 같아요. 지금 파워가. 예. 네. 자 그런데 이것들이 하도 급하다 보니까 김현지를 어디다 쓰겠어요. 무슨 수석으로 시키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보낼 데가 없어서 찾다가 에라 하고 제1부속실장으로 보냈는데 자 제1부속실장이 어떤 자리냐. 이제 여러분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24시간 동안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무슨 일이 언제 벌어질지 몰라. 이를테면 새벽 2시에 갑자기 뭐 서해 공무원에서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잡혔다. 그러면 잠자는 대통령을 깨워서라도 급보를 보고해야 되잖아. 그리고 지시를 받고 나와야 되거든. 이 문재인이 이게 그걸 안 해갖고서 결국은 우리 이대준 님이 돌아가셨는데 자 이때 대통령이 근무하는 시간에는 근무하는 그 아침 9시부터 해서 저녁 6시까지라 칩시다. 그 시간에 대통령의 제일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은 수행실장하고 비서실장이에요. 수행실장은 24시간, 그 근무하는 시간 내내 붙어 있어요. 수행실장. 그 다음에 비서실장이 같이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도 퇴근하잖아요. 퇴근하고 나면은, 비서실장하고 수행실장이 거기서 일단 역할을 멈춰요. 그리고 누구한테 인계를 하느냐? 제1부속실장한테 인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은 제1부속실장이, 그 다음에 대통령 부인은 제2부속실장이, 이렇게 퇴근 후에 다시 그 다음날 출근할 때까지를 커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 2시에 국가 비상사태가 터졌다. 그러면은 침실에 뛰어들어가서 깨워가지고서 지금 큰일 났습니다라고 깨울 그 사람이 누구냐? 제1부속실장이에요. 근데 이 김현지를 그 제1부속실장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 게 역대 남자 대통령이 근무하는데 여성 보좌관이 제1부속실장 여성 제1부속실장 네. 없어. 네. 이게 하는 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정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게 이게 침실에서 들어가서 대통령 보고하고 깨우고 하는 자리인 건데 예. 지금 그 자리로 옮기고 그 자리에 있던 김남준이를 그 경기도에서 예. 데리고 있었던 라인인데 그걸 그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또 승격을 시켜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김현지의 위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조명현 씨가 이 경기도청 내 법카 폭로하면서 배소연이 등장했잖아요. 네. 이 배소연은 김혜경 담당이었던 거고, 김현지는 이재명 직계 담당이었던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그들끼리 뭐 내밀하게 무슨 관계인지는 난 관심도 없고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공식적인 자리로서의 제1부속실장은 그런 일을 하는 자리예요. 이게 대통령이 퇴근 후에 뭐 잠을 자다가도 국가 비상사태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중동에서 전쟁 터졌습니다. 그러면은 새벽 3시에라도 일어나서 비상회의 해야 되잖아요. 그때 잠자고 있는 대통령을 깨우는 사람이 제1부속실장이에요. 근데 이 자리를 그래 김현지를 시켜요? 여성을 시켜? 꼭 김현지가 아니라 누구래도 여성은 맡기가 어려운 자리예요, 이게. 그래서 일의 성격상 그래. 그러니까 이것들이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그 보낼 자리가 따로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냐면 네. 그만큼 김현지가 국감에 나오면 안 되는, 국민들과 언론에게 그렇죠. 공개되면 안 되는 비상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비상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김현지를 어떻게든 국감에 안 내보내려고 뭔가 다른 자리라도 줘야 되겠다고 하면 갈 수 있는 자리가 딱 하나야. 대통령실에서 제2부속실장. 김혜경 담당. 그렇지. 네. 그 같은 여자니까 그쪽으로 보내는 건 괜찮아. 그나마. 그런데 그걸 김혜경이 싫다고 그랬나? 아니 제가 봤을 때 김현지가 지금 안사현통이라고 대통령실 인사를 다 주무른대잖아요. 네. 근데 제2부속실장을 하게 되면 네. 영부인 업무밖에 못하니까 김현지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만사현통인데 내가 인사 다 하는데 그 권한을 유지하려면 제2부속실로는 못 가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 이것들 보고 정말 이게 철면피하고 뻔뻔하다. 어떻게 인사를 이렇게 하지? 차라리 저 몸이 안 좋아서 좀 당분간 쉬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사직하고 시골에 어디 갖다 보내놓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요. 근데 이거요. 대한민국 대통령, 이거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아니에요. 제1부속실장이 여성이 맡았다? 아이고, 이건 뭐, 이거 뭐라고 설명하지? 만약에 박사님, 보수정부에서요. 예. 또는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예. 딱 찍혀서 화제가 된 비서관 국감 안 내보내려고 갑자기 부속실장으로 임명하잖아요. 민주당 끝에 바로 특검합니다. 국정조사부터 시작해서 특검까지 들어가요. 근데 도대체 김현지가 뭐길래, 그리고 저는 정진상이 대장동에 아파트 분양받았잖아요. 네. 김현지가 대장동에 아파트 분양받았거든요. 이재명의 최측근들만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요. 관련해서 물어볼 게 투성이에요. 이 정도면 오늘 페이스북 보니까 그 개혁신당의 이기인 사무총장이라고 성남 시의원을 했던 인물이에요. 그래. 김현지의 실체를 잘 안다고 하는데 네. 김현지 특검하자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거 사실 국민의힘에서 이제 먼저 나와야 될 이야기예요. 맞아요. 예. 이거는 김현지가 국감 나오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조사 받고 특검까지 더 가야 될 문제예요. 이거는. 예. 하여튼 뭐 이게 정말 그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고요. 지금 어떻게든 국감에 나가지 않아도 되게끔 만들려고 이런 인사를 한 모양인데 이것 때문에 김현지 사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감 끝나도 쉽게 가라앉을 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현지 사태에서 어떤 형태로든 수습이 안 되면 저는 올해 안에 김현지 게이트로 발전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납득하기 힘든 비선 실세 때문에 정권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 프레임, 비선 실세 프레임이 참 정권 입장에서는 아킬레스건입니다. 네. 근데 이재명 정권에서는 김현지가 그 비선 실세로 드러났다. 이게 단순히 1급 공무원 정도의 실세가 아니다라는 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이 인사 이동으로도 명확하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정말로. 네. 네. 멸콩TV에서 2주년을 맞아 야심차게 준비한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의 전집 6권이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1961년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든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 국민이 잘 살고 잘 먹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집필한 전집 6권을 저희가 요즘 시대상에 맞게 새로 편집을 했습니다. 1권은 길을 찾아서, 제가 들고 있는 2권은 나의 사랑 나의 조국, 3권 운명을 넘어, 4권 오늘의 걸음 내일의 열매, 5권 우리는 전진하고 있다, 6권 위대한 조상까지 모두 6권으로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직접 쓰신 전집을 저희가 새로 편집을 했고요. 이거를 멸콩 시청자분들에게 판매하거나 뭐 책 사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 멸콩과 함께하는 환신바이오도 창립 8주년인데요. 이를 기념해서 환신골드를 한 세트만 구매하시면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 전집 6권을 한 세트로 특별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 챙기는 환신골드도 구매하시고요. 자연스럽게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도 사은품으로 받으실 절호의 기회 저희가 소개해드립니다. 이 와중에 국감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이슈들 몇 가지만 더 소개해 보겠습니다. 박사님, 그 국가 전산망 지금 마비 상태이고 행정기능 복원에 4주 이상 걸린다는데. 저것들 정말 사악해요. 네. 우선 화재가 났잖아요. 네. 왜 화재가 났으면 처음에는 이거 왜 화재가 났는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알잖아요. 네. 보면 이 리튬 이온 배터리가 너무 위험해서 이 전산망의 데이터베이스 서버들하고 같이 두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들이 옮기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네. 벌써 2차례는 옮겼고 3번째 옮기다가 사고가 난 건데 네. 그러면 리튬 이온 배터리가 서버랑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위험해서 안 된다고 하면 이걸 이동할 때 그야말로 조심조심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매뉴얼에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뭐 영세업체가 그 이전하는 문제를 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르바이트생까지 써가지고서 옮기다가 뭔가 사고가 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선 이 첫 출발이 어떻게 이렇게 부실하게 분명히 그 리튬이온이라고 하는 거의 시한폭탄에 가까운 이 위험 물질을 다루는 데는 매뉴얼도 있어야 되고 관리 감독이 철저할 텐데 그런 것이 제대로 없이 이렇게 허술하게 운영을 하다가 불이 났냐 이거를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야 될 것이 자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났는데 이게 초진하는데 10시간 그리고 완진하는데 22시간이 걸렸다는데 그럼 소방 과정이 제대로 작동이 된 거냐. 그다음에 세 번째 자 이렇게 됐으면 기왕에 난 불은 불이라 치고 이게 빨리 복구가 돼야 되지 않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생활과 민생과 안전과 직결되는 그 시스템이 빨리 가동되도록 해야 되지 않냐. 그거가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냐. 네 번째는 그게 잘 안 이루어진다면 이게 왜 이러냐. 이렇게 차례차례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재명이가 덜렁 국민한테 송구하다고 대가리 팍 숙이고 사과를 했어 먼저. 아 근데 그 내용이 가관이던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데 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어쩌고 저쩌고 쫙 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것들이 워낙 경황이 없으니까 좌파 것들이 다 나서서 프레임을 먼저 덮어씌우지 못한 거야. 네. 그러니까 보다 답답하니까 이재명이가 직접 나서서 이거는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일이야라고 프레임을 덮어씌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저딴 식으로 대놓고 발언하는 거죠. 처음 봐요. 보통은 저런 거 정청래나 추미애나 서영교나 이 당에서 이 잡것들이 난리치고 네. 대통령실은 좀 빠져 있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그 행안부 관할의 이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가 어떤 일인지를 이것들이 잘 몰라. 그러니까 자기들도 지금 멘붕 온 거죠. 아, 그렇지. 그러니까 정청래니 뭐니 이제 입 바른 것들이 예. 이 사태를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규정하고 어떤 식으로 이걸 윤석열 정부한테 뒤집어 씌워야 될지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오죽 보다 40시간 잠수 타고 있던 이재명이가 에라이 하면서 나라도 나서가지고 야 내 말 듣고 빨리 이거 다 윤석열 정부 때문이라고 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족벌 언론들이 쫙 나서가지고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참나. 그런데 네. 자 이게 우리 카카오톡 화재가 윤석열 정부 초기에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민간 정부에서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민간에서 있었던 거야. 민간 기업이 있었던 거지만 카카오가 다루는 여러 주요 정보들 중에는 국가 정부 관련 이 전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게 민간 기업에서의 화재지만 국가적인 안전망 문제로 확대가 됐고 네. 이때 이 문제를 대처하고 보완하기 위한 상당한 정도의 보완 계획들이 수립이 됐고 네. 이걸 하기 위한 예산 책정이 이루어졌어요. 네. 이거를 좌파 것들이 깎았거든. 아니 정부 일이라는 게 아무리 좋은 일도 예산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이 보면서도 이거 필요한데 하면서도 예산이 없으면 내가 내 주머니 돈이라도 내서 학계가 안 돼요. 그거 하면은 큰일 나. 그러니까 이 예산권을 갖고 있었던 좌파 것들이 이거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 그래 놓고 이것들이 자기들은 알 거 아니에요. 네.
자기들은 지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아니까 이재명이가 제일 먼저 이건 윤석열 정부 잘못이야라고 덮어 씌운 거예요. 자기들한테 책임이 올까봐.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이거야말로 국민의힘이 국정조사하자, 청문회 하자고 몰고 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그다음에 당시에 카카오라는 민간 기업의 화제에도 불구하고 행안부 장관 즉각 사퇴하라고 이재명이가 나서서 공세를 폈거든. 당시 당대표인 이재명이가. 그럼 이거는 민간 기업도 아니에요. 행안부 밑에 있는 국가기관에서 화제가 난 거야. 그것도 정말 어설프게 하다가 화제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지금 몇 주가 걸릴지 모르는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가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문제 관해서는 단순한 행안부 장관 윤호중의 문제가 아니에요. 김민석이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로 불똥이 튀는지 보니까요. 네. 지금 정부의 전산 행정 기능이 마비가 되니까 네. 오늘부터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받는데 그렇지. 예. 그 사람들이 국내에서 어디에 체류하는지 주소를 기입하는 게 불가능하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저도 해외 출장을 되게 자주 다니는 편인데 대한민국 여권이 전 세계 넘버 2예요. 파워가. 네. 그런데 제가 입국할 때 어느 호텔에서 체류한다 어디 있는다라고 제가 안 적으면 어느 나라에도 입국이 안 돼요. 그렇죠. 예. 그거는 출입국 관리의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이 불나가지고 무비자 입국 안 그래도 불안한데 이게 마치 불법 체류하라고 부추기는 것도 아니고 중국인들은 어디 호텔에서 머무는지 사후 관리도 전혀 안 된다. 이거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박사님. 이게 뭐 저 여권 파워가 한 60위권밖에 안 되는 게 중국 것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지금 무비자로 15일간을 그냥 관광으로 들어오는데 이 15일 동안에 이 사람들이 어디서 묵는지 뭘 하는지를 우리가 전혀 모르게끔만 돼버렸어요. 결과적으로. 이걸 가지고 이제 일부에서는 이거 다 음모가 있는 것 아니냐. 그 중국인 이 무비자 입국을 앞두고서 누가 불이라도 낸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의심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네. 저는 그런 수준의 어떤 이 문제 제기는 현재로서는 좀 과하다 생각을 해요. 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겠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지만 지금 이 문제를 걱정하는 이 자유파 국민들의 걱정은 합리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음모론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그 무비자로 들어올 뭐 수만 명이 될지 수십만 명이 될지 모르는 관리가 안 돼요. 네. 중국인들의 관리가 잘 안 되니까 이것 좀 걱정된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저 종북주사파 저것들이 다시 마치 음모론이라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자유파를. 그래서 저것들 원래 그런 공격받을 때는 차라리 공격해라. 공격받느니 차라리 공격하는 게 낫다. 믿자야 본전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덮어 씌우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밀리면 안 돼요. 이 중국인들의 그 무비자 관광객들에 한해서 15일간 무비자 그 입국이라고 하는 문제는 이재명 것들이 한 일이고 이거 얘네가 이렇게 결정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그 행정망 마비로 인해서 이자들이 몇 명이 들어와서 어디에서 묵고 몇 명이 전원 돌아갔는지 몇 명이 안 돌아가고 불법 체류하게 될 것인지를 알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합리적인 걱정과 우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제기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소식으로 지금 나라에 이런 비상사태가 연이어지고 관련된 걸 점검하는 국감기간에 자기 아들, 딸 결혼식을 국회에서 한다면서 마치 뭐 축의금 장사하는 듯한 최민희가 국감 기간 도중에 딸 결혼식 한다고 청첩장 뿌리는데 계좌번호랑 다 있고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대통령실의 정무수석 우상호가 아들 결혼식을 또 국회에서 한다고 합니다. 근데 국감 기간에 이런 여당의 여권의 주요 인사들이 국회에서 결혼식 하면서 계좌번호 찍힌 청첩장 돌리고 하는 것은 그 피감 기간이나 수많은 관련인들에게 와서 축의금 내고 가라. 우리 이걸로 한 몇 억 뽑아 먹겠다. 이런 노골적인, 저는 염치가 없어도 이렇게 염치가 없나 싶거든요, 박사님. 아니, 뭐, 이재명이가 먼저 했으니까 그 밑에 것들이 그렇게 하는 거를 이재명이는 뭐라고 말 못할 거예요. 그 심지어 결혼식장에 카드 결제도 있대요. 글쎄. 그런데 이게요, 결혼식만 아니라 예전부터 이 출판 기념회 있잖아요. 네. 네, 이런 거하고 뭐 결혼식도 다 날짜를 잡는 거 아니에요? 네. 날짜는 지가 잡는 거예요, 지가. 그러면 그 국회의원이나 정치하는 것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름 휴가, 겨울 휴가를 피해. 왜냐하면 그때는 국회의원들이 국내에 없을 때가 많으니까. 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어디 딴 데 못 가고 국회에
지역구에도 못 내려가고 국회에 모여 있을 때를 골라. 그게 국감 시기예요. 또 정기국회 할 때야. 아, 진짜 얄팍하다, 그러니까 얄팍해. 9월부터 12일이야. 네. 9월부터 12월 동안에는 정기국회가 100일간 열리니까 어디 멀리도 못 가요. 딱 요 시간에 그렇게 이 출판 기념회를 많이 해. 잔머리 돌아가는 것도 하고는 진짜. 아유. 그리고 무슨 후원회도 많이 하고. 네. 그러니까 이때 아이고 뭐 기왕이면 뭐 내 애들 결혼식도 이때 하면 좋겠네. 아유. 그리고 요 국감이 끝나기 전이 성수기야. 네. 왜냐하면 국감 때는 이제 증인 채택을 하니까 네. 이 기업들이 또는 그 정부 기관장들이 국회에 잘 보여야 되죠. 예, 잘 보여줘. 자칫 잘못 보이면은 증인으로 불려오거든, 참고인으로 불려오거든. 어떻게든 그거를 빼는 거가 이 대관팀의 주 업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국감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이 사람들도 1년 후나 보니까 썰렁해요. 그래서 국감 전이 이게 아주 피크 타임이에요. 그러면 딱 요때지. 국감은 12월 중순부터 시작되니까 지금부터 12월 중순까지 마침 추석이랑 겹쳤네. 아이고, 진짜 이 잠대가리 돌아가는 거 하고는 정말. 아이고. 선물 주고받는 것이 미담으로 얘기될 수 있는 추석이랑 겹쳤네. 그러니까 이때 뭐 결혼식이고 뭐고 뭐 다 때려 먹어서 하자. 그래서 사실은 국회의원들도 푸념을 해. 아, 이게 10월 달에는 너무 나가는 돈이 많다. 아니 근데 사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예. 이게 국회의원이 그런 짓거리를 하거나 정무수석이 그런 짓거리를 하면 예. 이게 공직 기강에서 출동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렇죠. 너 지금 축의금 장사하려고 그러냐? 정부에 누가 된다, 당에 누가 된다. 당연히 그걸 해야 되는데. 근데 대통령이 지 아들 결혼식에 그렇지, 청첩장에 그렇지. 계좌번호 있고 돌리니까 이게 공직 기강이 나설 수가 있냐 이거예요. 이게. 맞아요. 대통령실의 민정수석 아래에 공직기강 비서실의 비서관이 이 일을 주로 해야 돼. 원래 이런 거 조질하고 있는 데잖아요, 거기가. 근데 이재명의 아들부터 저 짓을 했으니 뭐 누가 누구한테 뭐라고 그럴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 보통 때 같으면 대통령 수석이나 뭐 국회의원들이 좀 눈치 봐요. 네. 대통령 실적도 좀 눈치를 좀 보고 그렇죠. 네. 하는데 지금은 눈치 볼 필요가 전혀 없어졌어요. 윗물이 안 맑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윗물이 구정물이니까요. 윗물이 구정물이니까. 아, 여러분 오늘도 월요일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네요. 박사님 모시고 이렇게 방송하니까 저도 너무 즐겁고 제가 옆에서 이 패널 고성국 박사님을 보면서 또 팬이 되는 기분인데 여러분도 어디서도 보기 힘든 이 패널 뜨겁게 열변을 토하는 박사님 모습에 구독과 좋아요로 좀 많이 화답해 주시고요. 아니 근데 아까 보니까 네. 멸콩 TV 50만 만들어야 된다고 어떤 분이 댓글을 올리셨던데 지금 네. 50만 아니에요? 42만 7천입니다. 아 이게 뭐야? 네. 저 고성국 TV 시청자 여러분께 좀 부탁드려야 되겠네. 네, 여러분 저희 예. 시청자 잘 나오는 만큼 구독도 좀 많이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제가 오늘 방송이 너무 심취하다 보니까 우리 박정희 대통령 전집 소식을 미처 못 알려드렸는데요. 그 소식까지 알려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도 재밌는 뉴스 많습니다. 한동훈이 무슨 지 사이트를 열었는데 가발이라는 단어를 쓰면 그 사이트에 가입이 안 된다. 저희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내일 5시 반 꿀잼일 테니까요. 그것도 좀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걔는 왜 그렇게 꾸질꾸질한 짓을 자꾸 해? 네, 아주 재밌는 소식들이 많이 내일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박사님과 함께한 시간 여기서 박정희 대통령 전집 소식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